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거리로 나선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원칙 없는 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9주기를 맞아 이를 다룬 영화 공동정범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비롯한 용산 참사 추모위원회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경암송 운동을 펼쳐온 CBS가 다음 세움 선포식과 성경암송 1189 봉헌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이단 신천지로 인해 아픔을 겪는 가정의 사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거리로 나선 사연을 송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최뮤숙 씨는 신천지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습관처럼 딸의 빈 방을 서성이다 그만 눈물을 쏟고 맙니다. 밤낮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네 엄마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올해 23살인 최 씨의 딸은 영어 스터디를 한다면서 밤늦게 귀가했지만 사실은 신천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상했었어요. 아이가 신천지에 들어간 걸 알고부터는 제가 해놨는 음식도 잘 먹지도 않고 그 더운 여름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더라고요. 딸은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지난해 10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혼 후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금쪽 같은 딸이 가출하자 가족들의 모든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최 씨는 생업을 뒤로하고 남편과 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함께 포항과 대구, 과천 신천지 본부 등지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며 딸의 생사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에는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거나 폭언, 폭행, 고소 위협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딸과 몇 차례 마주치기도 했지만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해 12월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때 1인 시위를 벌이던 최 씨는 겨울 빗속 시위에 참석한 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 딸도 추위에 추워서 수족 냉증이 있는 아이거든요. 애가 얼굴이 포랗게 입술이 새파랗게 해서 신천지가 시키니까 아니란 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1월 초에는 딸을 만나기 위해 과천 신천지 본부를 찾아갔지만 딸에 의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기절하게 된 어이없는 일마저 당해야 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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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보고 그러고 아빠를 보고 그러고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는 아이가. 최 씨 가족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지만 딸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에게 자주 편지로 사랑을 표현했던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봅니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다독여 주실 때 동생과 아빠랑 장난칠 때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는 모습. 에너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사랑한다. 아빠, 엄마, 동생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족 품으로 꼭 돌아와라. 사랑해. 최 씨와 가족들은 신천지에 빠진 딸이 예전 사랑스러웠던 딸로 돌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앞두고 내부적인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후보 기호 추천까지 했던 엄기호 목사에 대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서류 미비가 이유입니다. 처음 제출된 서류에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가 미비가 되고 보완할 것이 많으므로 모든 후보 제출 서류는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기총 대표이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엄기호 목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에 교단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도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를 갖추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후보가 될 수 없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기총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만 서류를 보완해 15일까지 제출하라며 3일을 연장해줬습니다. 엄기호 목사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접수 기간을 연장해준 선관위는 이번에는 서류를 보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원칙 없는 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12일에는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엄기호 목사와 달리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반려하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기총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치러지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는 김노하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일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판결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직 등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물결은 2016년 치러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매표와 향응 등의 불법이 횡행했으나 선관위가 눈을 감았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가 된 이유는 정치꾼들의 야합과 난동에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물결은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감리회의 중지를 모아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보상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의 대치 중 화재로 6명이 숨진 용산 참사가 어느덧 9주기를 맞았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비롯한 용산 참사 추모위원회는 지난 20일 추모식을 열어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철거민 농성 진압 중 막루에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살아남은 철거민 25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용산 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 20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용산에서 아직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열린 사회라고 한다. 억울한 죽음들이 3285일째 차가운 냉동고에 감금당해 있는데 사이만한 사회라고 한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철거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욕망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성, 거기에 공권력이 개혁되어서 무참하게 짓밟힌 생명들, 그분들의 정의를 살리는 일은 그분들이 붙드는 진리를 되살리는 일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모식은 영화 공동정범 시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공동정범은 용산 참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죗값을 치른 철거민들의 삶과 내면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동료를 죽였다는 죄목을 가진 채 살아남은 철거민들의 고통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레가 내려와서 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길을 막 이렇게 도는 것 같아. 보할 때는 진짜 길을 잘라 내버리고 싶다. 동지들 막루 대피하시오. 라고 소리 질렀을 때 니 들었나?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동지들 들어가서 한 대씩이나 앞쪽에 들어가서 죽었어. 안 들어봐. 설명할게요.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으로 영화 공동정범의 배급에 힘쓰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루터대학교가 소규모 종교계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소규모 종교계 대학 특별 세미나에서 루터대 정재민 기획조정처장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대학 재정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소규모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와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대학 평의원회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CBS는 올해 연중 캠페인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로 정하고 다음 세대 세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경 암송 운동을 펼쳐온 CBS는 다음 세움 선포식과 암송 성경 1189의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희진 기자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지난해 CBS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189장에 이르는 성경을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암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100시간 분량의 영상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세상에서 가장 긴 성경이 CBS 1층 로비 암송 성경 1189 테마관에 전시됐습니다. 암송 성경 1189가 걸어온 7,000시간이 담긴 다큐멘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거울도 설치해 거울에 비친 참관자들도 암송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바로 세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CBS에 맡기신 선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진 봉헌 감사 예배에서는 암송 성경 1189 홍보대사로 위촉된 조혜련, 이광기, 박지현 씨가 참석해 자녀를 키우며 깨닫게 된 성경 암송의 유익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 성경 말씀 잘 새겨서 요즘에 스펙 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기고 그 스펙 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삶 속에서 늘 말씀 암송을 실천해온 어린이들의 암송 시연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CBS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경 암송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다음 세대 선언문도 발표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국기독교봉사단 오프닝 워십이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프닝 워십은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 개의 교회가 한 개 국가와의 결연을 맺는 영친 결연식, 한국기독교봉사단 출정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봉사단 상임위원장인 이상천 강릉 장로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평화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장 남신도회 전북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조판동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조판동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신도회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가 지난 17일 대구 동행교회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지회 회장을 맡은 김일영 목사는 41년 전 3사단 백골부대에서 군종 사병을 하던 그때 심정으로 군 선교를 위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교회와 두 날개 교회가 주최한 2018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17번째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풍성한 교회 김성훈 목사를 비롯해 다양한 강사진과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특별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지난 18일 대전 CBS 예배실에서 2018 정기 총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류중섭 직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는 육군교육사령부 소령 권창모 군종 목사가 사랑과 이웃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후 점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는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